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콘뷰. 안녕, 난 이브야. 안녕, 난 호야야. 콘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재밌게 들어줘. 오늘 우리는 대치동 학원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스타 강사와 제자 강사의 로맨스, 정여원, 위하준 주연의 졸업 1화부터 8화까지를 리뷰할 거야. 재밌게 들어줘. 먼저 졸업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줄게. 대치동 스타 강사 서혜진과 신입 강사로 나타난 발칙한 제자 이준호. 내 인생의 명장면은 너야. 8등급에서 1등급으로 만들어준 국어 선생님 정여원을 따라 잘 다니던 대기업도 때려치고 나온 제자 위하준. 최선국어 원장 백발마녀에 맞서 사제 출격을 선포하는데, 대치동 입시 전쟁터에서 펼쳐지는 다채롭고 밀도 있는 로맨스. 지금 바로 시작할게. 첫 번째 키워드 볼까 말까. 도파민이 뿜뿜 나오는 드라마가 많잖아, 요즘. 그치.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싶거나 인간미 넘치는 스토리를 보고 싶다면 추천해. 하지만 도파민 디톡스. 그치, 도파민 디톡스. 이분은 어떻게 봤어? 나는 본다. 본다.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 학생, 교사, 학원 강사, 또 학부모까지 어느 쪽의 입장이든지 이 드라마에 조금씩은 공감하고 이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말이 있잖아. 내가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나는 학생의 입장이기도 학원 강사의 입장이기도 했는데, 또 언젠가 학부모의 입장이 된다면 어떤 풍경이 보일지 궁금했어. 근데 솔직히 로맨스는 좀 진부하고 지루했는데 우리나라 시대상을 잘 반영한 것 같아서 난 그 점에서만큼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 가령 공교육의 위상은 떨어지고 교권은 추락하고 또 인구수 감소에 따라서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입시 경쟁은 여전히 과열됐고, 이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해볼 현실적인 사안이 많은 것 같아. 두 번째 키워드, 인물 분석. 호야는 어떤 인물을 선택했어? 나는 여주인공 정여원 배우를 선택했어. 전직 가수 출신이야. 걸그룹 샤크라의 멤버였는데 교환학생 시절에 강남역 인근 오락실에서 가수 제안을 받고 오디션에 합격을 했어. 그래서 2000년에 데뷔를 했다고 해. 2005년에는 MBC 명작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배우로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됐지. 맞아. 주요 작품은 시트콤 안녕 프란체스카 혹시 알아? 봤지. 재밌잖아 그거. 그게 있고 또 내 이름은 김삼순이 있어. 영화는 김씨 표류기에도 나왔다고 해.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한 경험 덕분에 이번 드라마 졸업에서 훌륭한 연기를 펼친 것 같아. 이분은 어떤 배우 조사해왔어? 나는 이준호 역할을 맡은 위하준. 이준호 역할을 맡은 위하준. 위하준 본명은 위연이라고 해. 이름 특이하지? 1991년 8월 5일생으로 만 32세야. 위하준은 우리나라 끝자락에 있는 섬인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도 출신 청년이라고 해. 어렸을 때부터 춤에 관심이 많았는데 중학교 때부터 댄스부 활동을 하면서 연예인의 꿈을 키웠다고 해. 단역부터 주연까지 꾸준히 연기 활동을 하다가 2021년에 오징어 게임으로 국내 스타를 넘어 세계 스타로까지 발돋움하게 됐어. 이른바 공룡상으로 불리는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 선한 이미지와 이지적인 매서운 인상을 동시에 가져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위하준의 필모그래피를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뭐니 해도 2021년 오징어 게임 빼먹을 수 없지. 그치. 오징어 게임에서 얼굴을 공개하자마자 난리가 났던 배우였어. 황준호 역으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았는데 인스타 팔로워 수가 1000만 명이라고 해. 이 숫자가 그 어마어마한 인기를 증명하고 있어. 근데 그때도 준호 역할을 했네. 맞아. 신기하다. 준호랑 인연이 깊나 봐.
이후에 2022년에 TVN 드라마 작은 아씨들에서 최도일 역을 맡으면서 김고은과 합을 맞췄어. 여기서 700억을 버리고 김고은을 선택한 남자가 되는데 오징어 게임에서나 작은 아씨들에서나 섹시한 마스크로 인기를 얻고 있어.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이야? 위아준 배우? 그래서 눈이 즐겁더라고. 정성스럽게 조사를 해왔구나. 사심이 들어간 소개랄까? 그럼 이제 극중 캐릭터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정여원 배우는 대치동 학원가라는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 또 참교육자의 삶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드라마에서. 여기에 위아준이 들어오면서 다채롭지 못한 삶에 색감을 넣어주고 있지. 그러면서 항상 예상 가능한 일들만 있었던 그녀의 삶에 예측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오히려 고민하면서도 반가워하는 모습이야. 드라마는 8회까지만 봐서는 아직까지는 좀 행복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부터 우리 백발의 마녀님이 행복을 좀 방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걸 또 어떻게 버텨낼지가 궁금해. 아마 위아준과의 사랑의 힘과 또 시우, 그 학생들을 애정하는 마음이 이기는 이 뻔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뻔한 장면을 한 편의 시 같은 대사로 만들어 나가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돼. 나는 극중 위아준의 행동과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 극중에서 위아준은 치열한 입시 끝에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입사에까지 성공했으나 아버지 세대와 같이 월급만을 모아서는 강남 아파트를 마련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퇴사하고 입시 강사의 길을 걷게 된 인물이야. 참 공감 가는 이야기야. 같은 MZ 세대로서 나도 극중 위아준과 비슷한 세대로서 이 위아준의 고민에 공감이 가더라고. 90년대생 이후부터가 대한민국 최초로 부모님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라고 하더라고. 아 진짜? 어쩐지 힘들더라. 극중에서도 위아준이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아버지는 시대를 잘 타고났다라는 말도 하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했을 때 나는 위아준의 이런 선택에 공감하는 입장이야. 세 번째 키워드, 시사인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볼게. 선생님과 제자에서 여자와 남자로 평범한 경우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호야는 어떻게 생각했어? 주변에서 본 적은 없지만 충분히 가능한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23살 때 학원 강사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학생들에 비해 내 나이가 좀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5살 차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 그치. 내가 예전에 5살 연하를 만난 적도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정연과 위아준이 사제관계에서 성인이 돼서 남녀관계가 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 하지만 주변에서 못 봤고 또 내가 경험해본 바가 아니기 때문에 몰입은 안 되는데 과하다는 설정은 아니다라는 게 내 입장이야. 이분은 어때? 나는 솔직히 과한 설정이었다고 생각했어. 그래? 왜? 물론 선생님이 정여원이고 제자가 위아준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개연성이 그치. 있을 법도 한데 그래도 나는 이 드라마에서 로맨스를 덜어냈더라면 더 담백한 드라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 두 사람의 본격적인 러브라인이 시작되기 전인 5화까지도 나는 충분히 재밌었거든. 입시와 학원물 이 두 가지만 가져갔어도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해. 약간 그래서 6화부터 7화가 약간 루즈해졌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맞아. 나도 공감해. 호야는 그러면 선생님과 제자의 사랑 현실에서도 가능하다고 봐? 가능한데 아직까지 내 주변에서는 이런 관계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강사 일을 했을 때 유독 아끼는 여학생이 있었거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너무 열심히 했어. 근데 이게 남녀 관계로 마음이 가는 게 절대가 아니라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어서 신경도 쓰이고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었거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사제 간의 애정은 다른 의미의 애정이기 때문에 정말 남녀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을까? 이거는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어? 사실 남녀 상렬지사를 어떻게 막겠어. 그치? 억지로 막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해. 아주 불가능한 스토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이라면은 아주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드라마 안에서는 제자 역할을 맡았던 위하준이 성인이 된 다음에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설정이었지만 대체로 선생과 제자 관계라고 하면 제자가 미성년자일 확률이 높잖아. 그치. 그런데 이 미성년자는요, 법률적으로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 이 말은 행위 능력 자체를 제한받는다는 뜻이거든. 만약에 미성년자인 학생과 성인인 선생님 사이에서 어떤 미묘한 애정 전선의 기미가 보인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 성인인 선생님 선에서라도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그런데 만약에 뭐 학생과 선생님 모두 성인이라면 개인의 선택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강사와 선생과 스승. 이 드라마에서도 관통하는 키워드잖아. 이 각각에 대해서 호야는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 강사와 스승은 다르고 또 선생님과 스승도 다르다고 생각을 해. 단어를 분류해보자면 강사는 학원 선생님들,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들을 나타내는 느낌 같고 물론 나는 학원 강사 선생님들도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스승은 강사와 선생님 중에서도 나의 인생의 모토가 되어주시고 또 나를 이끌어주시는 참 교육자와 같은 그런 느낌이야. 내 관점에서 보면 정여원은 참 스승이 아닐까? 학생 하나를 끝까지 교육시키고 싶어하는 마음. 정여원이 총명한 시우를 대학교 진학 때까지 가르치고 싶어서 경쟁학원 부원장 자리를 포기하잖아. 돈보다는 나를 믿고 따라와준 학생이 더 잘 되길 바라면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참 스승이 아닐까? 맞아. 나는 사실 딱히 구분하지 않았어. 아 그래?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보다 가르친다는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다 선생님이고 스승이라고 생각했어. 물론 호야가 말한 대로 강사와 선생은 그들이 서는 장소가 학교냐 학원이냐 또는 뭐 공교육의 주체냐 사교육의 주체냐에 따라서 구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살면서 기억에 남는 선생님, 스승, 강사가 있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한동안 잊고 살았던 은사님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더라고. 학교 선생님들도 있는데 이 드라마가 학원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잖아. 그러다 보니까 학원 선생님이 많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까지 가르쳐 주셨던 두 분의 수학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이 되게 오랫동안 가르치셨다. 그치. 생각이 나. 공부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인성적인 측면에서도 나를 되게 이끌어 주셨거든. 또 학원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셨어.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이런 데를 가서 같이 놀러 진짜? 놀러도 가고 또 파티도 하고 그리고 시험 당일 아침에 한 번 더 수학 문제 봐주신다고 새벽같이 나오셔서 문제풀이를 해주셨던 것도 기억이 나. 성인이 된 내 입장에서는 도무지 약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주신 분들인데 조금 더 내가 자리를 잡으면 찾아뵈려고 했었거든. 근데 그래?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었는데 찾아뵈셨나요? 내가 그때도 약간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찾아뵙지 못했어. 그런데 이 드라마가 내 마음을 움직였어. 그래서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꼭 찾아뵙기로. 맞아. 적당한 때 같은 건 없는 것 같아. 맞아. 당장 지금 생각난 때다. 김에 좋아. 나도 응원할게. 이분은 혹시 기억 남는 선생님이 있어? 솔직히 나는 호야처럼 막 생각나는 선생님이 없더라고. 나도 나름 선생님과 가까운 삶을 살았거든. 초중고 선생님, 담임 선생님들 있지? 또 학원 엄청 많이 다녔지? 그래도 딱 한 명 뭐 생각나는 사람은 없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있었어. 선생님은 언제나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거든. 나도 이 극 중에 시우처럼
선생님한테 상처를 받아본 경험도 있고 또 희망과 용기를 얻어본 경험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항상 선생님 말씀은 다른 사람들 말보다 그 잔향이 오래 남더라고. 그치. 시우가 최선국어 원장 백발마녀와 1대1 상담을 할 때 최선국어 원장 백발마녀가 이런 말을 했어. 시우는 안타까운 점이 그거거든. 두뇌는 우수한데 이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친구들에 비해 주변에서 좋은 조언을 해줄 전문가가 적달까? 어른들의 가이드가 부족하달까? 반면에 위하주는 무작정 성적이 좋다고 의대에 진학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시우의 진짜 꿈에 대해 알아가고 나아가는데 도와주겠다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줘. 너무 멋있지? 그치. 나도 백발마녀 같은 선생님도 보고 위하준 같은 선생님을 만나기도 했던 것 같아. 어느 쪽이 확실하게 옳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선생님이라는 지위와 직함을 얻었다면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 알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 어떤 학생들에게는 그 선생님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어른이고 또 직업인이고 나아가서 그 선생님이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인지하고 심사숙고하고 말해야 한다는 거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 꼭 도움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 우리 정여원의 삶과 위하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정여원은 평생을 일타 강사로 살면서 남들과 인생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어. 반면에 위하준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다니다가 돈을 위해서 퇴사하고 스타 강사라는 꿈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베팅한 인생이잖아. 그치. 호야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정여원의 삶과 위하준의 삶 중에서 선택하라는 거잖아. 그치. 일단 무언가 이룬 삶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정여원의 삶? 어쨌든 일타 강사가 됐잖아.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은 복이 없어서 나는 약간 패스. 둘 다 결국에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그런 삶이잖아. 나는 그래서 위하준의 학원 강사 이전의 삶을 선택하고 싶어. 그러니까 명문대 플러스 대기업 안정적으로 다니는 삶. 내가 지금 내 삶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되게 안정적인 게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서 9 to 6 일하고 가끔 야근하고 야근 없으면 운동이나 취미 활동하고 주말엔 조금 쉬고 이런 위하준이 강사 선택 이전의 삶. 너무 현실적인데 너무 재밌다. 그래서 난 보기를 약간 변형한 위하준의 강사 이전 삶을 선택할래. 좋아. 현실적이었나 너무? 이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싶어? 나는 사실 나도 이 두 사람의 삶 중에 내가 해당되는 삶은 없는 것 같아. 그래요? 나로 말하자면 나는 호야가 원하는 그 9 to 6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근데 위하준처럼 돈도 아니고 돈에 베팅했어야 됐는데 꿈의 인생을 베팅을 해버렸는데 왜 그랬을까? 눈물이 나네. 왜 그래도 우리 방송 지금 잘하고 있잖아. 그치. 농담이고요. 나는 위하준 같은 선택을 이미 했고 앞으로는 아마 정여원 같은 삶을 지향하지 않을까 싶어. 한국인이 이런 사회적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삶에 익숙하잖아. 그치. 그 기준에서 약간은 벗어난 가령 프리랜서의 삶을 사는 건 참 외롭고 힘든 일이야. 맞지. 회사 다닐 때 안정감은 없지만 그래도 성장 가능성도 크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은 큰 것 같아. 우리 인생 화이팅 하자. 화이팅 진짜. 자, 마지막 순서 드르륵 탁. 학원물 또는 멜로물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줬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씬을 꼽아보고 이유까지 이야기해보자. 이부도 나랑 비슷할 것 같은데 경쟁 학원에 학생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무료 특강을 열었잖아. 정여원하고 위하준이. 그 특강에 학생 한 명만 와서 정여원이 멘붕 왔었잖아. 나도 멘붕 왔었어. 진짜. 와, 백발마녀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데 위하준이 이때 멘탈을 잡아줬어. 그리고 그 둘은 학생 한 명을 위해서 열강을 하는데 학원물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어.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 커리큘럼만 잘 운영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학생과의 관계성 그리고 학생 하나하나가 인격체라는 걸 인지하는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걸 잘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 나는 뭐 1타 강사는 당연히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강사 경력 1년 정도 있는 사람으로서 가슴이 뭔가 뜨거워졌어. 맞아. 감동적이었어. 그치. 내가 한 학생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 마음, 강사 일할 때 초심이 생각나더라고. 이러다가 나 다시 강사로 전환하는 거 아니야? 아, 요즘 이거 보면서 다시 그런 강사의 꿈이 진짜? 불타오르기도 했어. 조만간 대치동에서 뵙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요즘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어려울 것 같아. 아, 그래? 이분은 어떤 장면을 꼽았어? 나도 시우 혼자 특강에 왔을 때 같이 충격받았어. 그치. 항상 꽉 들어찬 강의실만 보다가 그 텅 빈 강의실과 마주한 정여원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충격과 실망감을 정말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 맞아. 1타 강사인데 게다가.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그니까. 그 와중에 위하준이 정여원을 진정시켜줘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수업에 끝까지 임한 것도 감동적이었어. 근데 또 스파이로 왔던 희원고 최상위권 학생 시우의 마음을 돌리잖아. 그치. 진심은 역시 통하는구나 싶더라고. 나도 아나운서로서 이 기술이나 정량적인 것들보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겠다 싶더라고. 진정성 있게 말하면은 듣는 사람한테까지도 그 마음이 분명 전달되고 또 결심을 바꾸게까지 하는 힘도 있는 것 같아. 또 정여원이 수업 시간에 천천히 친구를 사귀듯이 문학작품을 읽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콘텐츠 리뷰를 하잖아. 이 활동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더라고. 극 중에서 시우가 낯선 작품과 등장인물들과 점심 식사를 하는 기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도 이 처음 보는 작품과 감독, 작가, 등장인물 등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듯이 천천히 정성스럽게 감상하고 리뷰해야겠다 싶었어. 이야, 멋있다. 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잖아. 그렇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이들과 밥 먹으면서 눈이라도 한번 더 마주치고 때로는 꼼꼼하게 캐물어 보면서 퀄리티 있는 리뷰를 위해서 노력하자고. 나도 2부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겠다. 좋아. 지금까지 졸업 1화에서 8화에 대해 리뷰해봤어. 우린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 콘바.